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오늘이 11주차이고요. 11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11주차에는 물질 추출론에서 우리 앞에서 이미 배웠었던 다양한 유형의 분리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10주차 때는 이제 실질적인 응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먹는 이제 과일 중에 배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 중에 우리 화장품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우리 미백 고시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알부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먹는 과일의 배에서 어떻게 분리를 해내고 또 분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 배에서 알부틴을 갖다가 분리하고 하는 방법 중에 활용이 됐었던 그런 이제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원리, 분리 방법 중에 TLC,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었지만은 천연물로부터 어떻게 분리를 하고 또 그 분리한 내용을 가지고 이 성분이 무엇이고 또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 성분들이 뭐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추적해 가는지를 오늘은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 TLC, 뭐 영어로는 Thin Layer Chromatography, 그래서 줄여서 이제 TLC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천연물을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갖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그 내용 중에 이미 앞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지만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한다는 의미에서 정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의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또 얇은 막 또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칼럼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한번 쭉 그 정의에서부터 다루긴 했어요.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이 뭐 조금 더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동상과 고정상, 두 상 간의 물리화학적 상호작용. 이것이 어디에? 우리가 이제 분리하고 또는 분석하고자 하는 그 혼합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각 성분과의 그런 분배계수 차이,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그런 공정을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시료 물질을 고정상과 또 이동상의 시료 물질을 갖다가 쭉 끌고 고정상을 갖다가 이제 통과해 가는 과정에서 이동상과 고정상의 두 상 간의 물리화학적 상호작용, 그리고 요 시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분들이 나타내는 분배계수의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분별로 물질들이 분리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례로 이렇게 관에다가 어떤 시료를 갖다 채웠을 때 시료를 처음에 채우고 그 다음에 저 시료가 채워져 있는 저 밑에 부분은 고정층이에요. 요거는 지금 이제 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어떤 입자들이 채워져 있고 여기에 이제 시료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시료를 갖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 동상을 갖다가 위에서부터 쭉 지속해서 쭉 흘려주게 되면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런 식으로 시차를 두고 시간이 지속됨에 따라서 분리돼 나오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달라지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고요. 바로 여기에 조금은 이제 애니메이션 형태로 보시면은 위에서 이동상을 계속 흘려주면 이렇게 처음에 시료가 있었던 이제 녹색이었었던 시료가 색깔별로 이렇게 쭉 분리가 돼서 빨간색, 노란색, 그리고 초록색 이런 형태로 쭉 분리가 되는 이런 과정을 갖다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크로마토그래피인데요.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영상은 무슨 영상을 갖다 지금 이제 갖고 왔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뭐죠?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의 장애물 경기예요. 장애물 경기. 장애물 경기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학생들이 뭉쳐져 있는데 이 뭉쳐져 있는 요 학생들을 어떤 시료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 시료는 여러 개의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료가 이제 공기 중을 통해서 쭉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동상에 의해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련이 되어 있는 장애물들, 즉 고정층은 이제 여러 가지 그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고정층을 쭉 이동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애물도 영향을 미칠 테고, 그 다음에 학생들 개개인, 즉 어떤 실효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빨리 앞으로 먼저 나가는, 그쵸? 네. 이렇게 장애물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사실은 고정층에는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렇죠? 먼저 이렇게 앞서가는 빨리 분리가 돼서 나오는 이러한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분리가 돼서 나오는, 또는 그 중간에 이제 천천히 제일 처음 달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차이가 쭉쭉쭉쭉 벌어지면서, 그쵸? 특성에 따라서 또 고정층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영상을 갖다 한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시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과 이동상, 고정상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돼서, 그래서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들어온다, 차례대로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유형으로는 어떤 그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회사에서 퇴근을 하는 직원들, 이 사람들을 시료라고 봤을 때 근데 집을 이제 끝나면은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 뭐 이를테면 이제 나오면서 차 한잔 하고 가자, 또는 술 한잔 하고 가자 라고 하는데, 이 소위 이제 놓여져 있는, 예를 들어서 밥집이 되든 술집이 되든 뭐 이런 것들은 집에까지 가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어떤 중간 과정의 고정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밥이나 차 한잔하고 가자라고 하더라도 바로 빠져나가는, 그쵸?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 어떤 사람은 같이 가서 밥도 먹고, 그래서 5명 중에서 1명은 갔고 4명이 같이 갔다라고 할 수 있다면은, 또 그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술 한잔 하자 하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또 빠져나갈 수 있고, 그쵸? 술 한잔 하고도 그 다음에 2차 가자 이러면서 제일 나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중간중간 빠져나가는, 이런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셨던 것이 이제 여러분, 여자 고등부 3000m 장애물 경기였었는데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을 테고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재밌는 영상 제가 찾아보니까 요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장애물로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저 짧으니까 예, 군인 경기예요. 군인. 세계 군인 육상 경기인가? 하여튼 뭐 그런 그 대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들어왔고요. 그리고 레바논의 압도 맞은 화면 오른쪽 대한민국의 박은수 선수고요. 그리고 2번 레인이 화면 왼쪽에 카자흐스탄 샤밀 테레골로브 선수입니다. 네. 자, 박은수 선수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혼합물이 있는데 훈련할 때 김범규 두 개의 선수가 성분이 있다고 박은수 치자고요. 하사. 예. 이렇게 좀 두 개의 성분이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네. 이런 과정을 갖다 이제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걸 최재석 선수는 일단 3번 이렇게 안쪽으로 빌어서 스타트를 한번 끊어줬고요. 비유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그 출발은 같지만 자, 두 선수는 그리고 꾸준하게 올라가는 똑같은 속도는 비슷했습니다만 공정을 가지만 박은수 선수가 과감하게 뛰어내리면서 거리를 벌려놓습니다. 시료의 특징, 그쵸? 그 다음에 이 장애물의 특징, 고정층이죠. 예. 주먹기를 하듯이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실미도 구간 네. 통과해주고요. 분명히 이렇게 이제 다르게 상당히 몸이 예. 좋거든요. 네. 또 상호작용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만났는데 여기 상당히 좋더라고요. 알몸으로 두 분이 예. 하신 거군요. 이 뭐라 말근육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돌아가야 돼요. 아쉽네요. 너무 욕심이 났나요? 예. 시료의 특성에 의해서 뭐 이럴 수도 있겠죠. 6번째 장의 몰차리. 그 사이에 카자흐스탄의 테레골레브 선수는 먼저 앞서가기 시작을 했고요. 자, 밧줄 있는 경사병. 역시 밧줄이 왜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원래는 밧줄 잡고 넘어가는데 선수들이 워낙에 체력이 좋기 때문에 네. 그냥 그걸 도움받기 위해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자, 따라 잡았습니다. 따라 네,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역전을 합니다. 자, 2m 장애 박은수가 이대로 그냥 쭉 나가면 됩니다. 좋습니다. 스라이핑 하고 다시 위아래로 통과. 11번째 장애물 통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은수. 4단 막대 과감하게 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과감하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저기서 오히려 두려움의 속도를 높이면 장애물이 조금 다양하죠, 그렇죠? 예. 자, 코너를 돌아서 13번째 장애물 통과. 박은수. 자, 카자흐스탄의 테레골로브도 뒤를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뭐 1m 장애물은 선수들에게는 그게 어려운 장애물이 일단 아니고요. 빨리 올라왔네요. 굉장히 다양하죠, 장애물이.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8개의 가로장이 있는 사다리를 지나서 이번에 1.9m 돌격벽. 그래도 이 격벽은 발을 받칠 수가 있어서 기술이 어느 정도는 이런 세계 군인 체육대회라고 하는 지그재그. 거기서 나왔던 영상이에요. 장애물에서 그 다시 뛰었지만 지금 바로 역전해서 이만큼 거리를 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장애물에서 돌아갔다 돌아오는 시간이 한 10초에서 좋습니다. 15초 사이 정도 예. 됐을 것 같은데 자,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 마지막 통과합니다. 결승선까지 예.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개인의 능력, 즉 성분이죠. 성분에 따라서 또 거기 놓여져 있는 장애물, 즉 고정층인 것이죠. 예, 고정층. 그리고 코스가 이제 뭐 이동상이라고 한다면 예, 이렇게 세 개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크로마토그래피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고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거름종이, 필터 페이퍼라고 얘기하죠. 거름종이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동상은 이제 용매로 이제 보통 활용을 하게 되는데 아주 뭐 단순한 형태로 이제 쉽게 쓸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료인 혼합물,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다양한 색깔을 갖다 나타낸 수성펜으로 했을 때 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이제 단적인 예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젖었다라든가 종이가 젖었다라든가 그때 잉크가 놓여져 있는 곳을 지나면서
그때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확산돼 가지고 이렇게 성분별로 분명히 빨간 잉크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색깔이 빨간색만 있지 않고, 그죠? 파란색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파란색만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밑에 거는 뭐 크로마토그래피라기보다는 이제 그러한 기법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이제 체험 학습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원리상으로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경우에는 두 종류의 서로 혼합되지 않는 용매 사이에서 혼합물들이 두 용매에 대한 분배계수, 즉 분배계수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용해도인 것이죠. 용해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 하나의 용매,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용매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물인데요. 물은 이제 여기서 정지상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종이에 이제 코팅이 된 것처럼 마치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용매는 이동상 역할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물질 분리를 갖다가 이제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때 이제 종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정상으로서 지지체의, 정지상으로서 지지체 역할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름종이에 흡착된 용매 물인데 이것이 이제 지지체에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정지상의 구실을 하고 물과 섞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유기용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동상으로 이제 활용할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유기용매가 이제 이동상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거름종이는 한 20% 정도의 수분을 갖다 이제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료를 갖다 거름종이에다 이렇게 필터 페이퍼에다가 이렇게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름종이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제 20%의 수분 거기다 녹인다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필터 페이퍼 거름종이는 바로 고정상인 이런 그 형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상인 것이죠. 그런 역할을 갖다 이제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전개를 했을 때 이제 하나의 예를 갖다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요때 이제 우리가 그 고정상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느냐, 또는 이동상을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라든가 그 나타나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또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이제 종이의 경우에는 필터 페이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와트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이제 필터 페이퍼 넘버 1 또는 이제 도요라고 하는 요 회사에서 나온 필터 페이퍼 넘버 1 혹은 넘버 51 이런 것들 많이 써요. 근데 또 그 이외에도 와트만에서 나오는 넘버 4 또는 넘버 5 요 필터 페이퍼, 요 거름종이는 반점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빨리 분리가 되는 그런 또 장점을 또 가지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유형을 갖다가 용도에 맞게 분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용매를 갖다 이제 선택하는 경우에 이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혼합 용매를 갖다 이제 많이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제 식초, 그쵸? 식초산. 아세트산과 같은 이제 산성 용매를 갖다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암모니아수 같은 이제 알칼리성 용매를 갖다 이제 쓰기도 합니다. 또는 이제 pH를 일정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완충용액 이런 것들하고 같이 섞어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기도 하죠. 바로 이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요 실험, 요 실험에 이제 사례를 갖다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색깔별로 여기서는 이제 물을 갖다 썼어요. 용매를 그대로 바로. 그래서 물을 지금 붓고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쭉 모세관 현상에 따라서 시료를
처음에 검정, 빨강, 파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찍어놨었는데 시료가 쭉 끌고 올라가면서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죠. 그쵸? 근데 올라가면서 속도가 떨어져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제 모세관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힘보다는 중력에 의해서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천천히 나중에는 올라가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이제 유튜브에서 캡처를 했는데 보니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속도가 늦어질 때는 조금 배속을 갖다 높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놔서 제가 캡처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요렇게 사인펜의 종류, 색깔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색깔이 다 다른 그런 이제 사인펜들인데요. 패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나타나는 건 이제 또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은 똑같은 검정색인데 회사가 달라요. 만든 회사가. 그래서 여기 이제 제조사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을 서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로 이제 나눠서 본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그쵸? 분명히 회사에 따라서 달라요. 두 개씩이거든요. 예. 검정, 파랑, 빨강인데요. 섞여 있는 성분들이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분리를 했었던 배, 과일 중에 배 같은 경우도 품종에 따라서도, 그쵸? 알부틴이 조금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또 품종뿐만이 아니라 계절에 따라서도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런 형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조사에 따라서도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뭐 그러한 사례를 갖다 우리가 쉽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각적으로 유용한 그러한 그 영상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정지상, 고정상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용매를 갖다 물을 갖다 써가지고 아주 쉽게, 이제 수성펜이라서 용매로 이제 이동상인 물을 갖다 이제 썼고, 그리고 시료 하고의 그런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 이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이고요. 이러한 종이 대신에 이제는 종이는 또 뭐라 그럴까? 이제 종이 나름대로 이제 특성이 있는데, 이제는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 혹은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TLC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앞에서 우리 배의 유효 성분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리하는데도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요 크로마토그래피법은 종이 대신에 얇은 막, 즉 어떤 이제 아주 얇은 유리로 되어 있는 것 위에다가 막을 갖다 싹 고체 막을 갖다 싹 이렇게 코팅을 해놓은 그런 형태도 이제 쓰이고요. 어떤 경우는 이제 금속 위에다가 얇게 이제 고체막을 갖다가 만든 그런 형태는 이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정성 분석도 가능하고 또 정량 분석도, 즉 어떠한 성분인지를 갖다 알아낼 수도 있고 또 그 성분의 양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한,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안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 표현한 것처럼 예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료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분석이 이제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PPC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그 성분의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시약을 이용을 한다면 그 시약에 의한 발색 반응 이런 것들로 분명하게 이제 성분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갖다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요거는 그 얇은 막을 형성하고 있는 이 고체 이런 입자들이
결국 이제 흡착을 함으로써 그런 성질이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면 그 다음에 쓸 수가 없죠. 물론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도 마찬가지지만, 예. 재생은 이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쓰이는 흡착체, 고체 분말이죠. 이 판 위에 얇게 막을 갖다 형성시키는 그 고체 분말로는 실리카 젤 혹은 실리카 겔 이렇게 이제 읽지요. 실리카 젤이라든가 알루미나 또는 셀룰로즈 또는 산화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제 시판되는 제품으로 RP8, RP18 또 폴리아마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따른 RF, 여기서 이제 RF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RF는 전개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RF 값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종이를 따라서 용매가 쭉 이동하잖아요. 근데 용매가 이동하면서 이 시료들이 쭉 시료 어떻게 보면 이제 용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료들이 그 성분별로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데, 바로 전체적으로 용매가 이동한 거리분의 각 시료가 이동한 그런 용질의 이동 거리, 요걸 갖다가 이제 표현한 것이 바로 RF 값이에요. 요것에 의해서 어떠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떠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시료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바로 요것이 이제 얇은층 크로마토그래피고요. 고정상에서 용매와 이동상의 binding place, 즉 거기 얇게 이제 막혀 발려 있는, 얇게 이제 막을 갖다 형성하고 있는 요것에 이제 친화력의 차이를 갖다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것이 이제 바로 TLC의 분석 원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료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고정상에 그 입혀져 있는 그 물질과의 친화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따라서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친화력 차이를 이용한 분리 방법은 조금 전에 우리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때도 약간은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 분배 특성, 어떤 용매와의 그런 이제 용해도 이런 이제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을 해요. 하나는 정상적인 그런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역상이라는 건 뭐 거꾸로 뒤집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상 크로마토그래피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정지상은 극성인 그러한 이제 소재를 갖다 활용을 합니다. 극성인 흡착체, 주로 이제 실리카 겔이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동상을 비극성으로 이제 하게 돼요. 비극성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유기용매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노말 헥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기용매잖아요. 그래서 정지상은 극성, 이동상은 비극성 이렇게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시료가 극성 물질일 경우에는 정지상에 같은 극성을 갖다 나타낼 경우에는 쉽게 잘 녹거든요. 그러니까 잘 붙들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 물질이 오래 머무르게 되고, 비극성 물질은 머무르지 못하고 빨리 빠져나오겠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위로 전개를 하게 되면은 비극성 물질은 빨리 위로 올라갈 테고, 극성 물질은 붙잡혀가지고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러한 형태를 갖다 나타내는 거고요. 이것이 통상적인 순상 크로마토그래피 혹은 정상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요거와 정지상과 이동상의 관계가 반대로 뒤바뀐 경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역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상 크로마토그래피법의 경우에는 이제 정지상을 비극성인, 뭐 이를테면 이제 탄소를 18개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로 실리카 겔이 코팅이 되어 있다라든가, 그리고 이동상의 경우는 극성인 경우 이제 뭐 물도 극성이지만 메탄올이라든가 아세토나이트릴 같은 이런 것들을 갖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정지상이 비극성이니까는 비극성인 물질이 붙잡혀가지고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쭉 전개를 한다면은 비극성인 물질은 제일 나중에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상이 극성일 경우, 요건 이제 순상이죠. 그렇죠. 정상적인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극성이 더 큰 물질이 고정상의 친화력이 커서, 그래서 다른 물질보다 늦게 이동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극성이 더 큰 물질이
조금 전에 우리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본 것처럼 위쪽으로 전개되는데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낮은 자리에 이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용매는 이동을 했는데 아직도 낮은 자리니까는 용매분의 이 용질이 이동한 거리니까 RF 값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되는 고정상이 통상적인 실리카겔, 실리카겔이고요. 고정상이 비극성일 경우에 극성이 더 큰 물질이 고정상 친화력이 낮아서 다른 물질과 분리가 되기 이제 쉬운, 그렇죠? 그러니까 극성 물질은 빨리 이동을 하는 거고 비극성 물질은 붙잡혀서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극성이 더 큰 물질이 빨리 이동을 하니까는 RF 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용매가 이동한 거 거리만큼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빨리, 그래서 RF 값이 커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 경우에 이제 고정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나왔었던 것처럼 탄소수가 18개인 그런 이제 탄화수소계로 이제 코팅이 되어 있는 실리카젤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역상 크로마토그래피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바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띠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 저 용매가 쭉 올라간 저 꼭대기까지를 용매 이동거리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각 성분별로 나타난 요 거리, 색소의 이동거리를 B라고 한다면은, RF, 전개율이라고 하는 것은 용매 이동거리분의 성분물질, 즉 색소, 시료의 어떤 특정 성분물질의 이동거리, 그래서 A분의 B로 나타나질 거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실험을 갖다 이제 할 때 플레이트를 갖다 준비를 하고요. 그쵸? 뭐냐면은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에 아주 이거는 이제 시판되는 것을 이제 팔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용매를 갖다 이제 선택을 하는데 보통 RF가 0.4에서 0.6 정도 되도록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시료를 바르고 나서 이제 챔버를 갖다가, 즉 시료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담게 되는 그 구간을 갖다가 이제 달리하는 거죠. 이제 발색 반응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황산이 쓰이기도 하고, 또는 저건 이제 시료를 갖다가 이제 염색하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자외선을 쪼여서 그 위치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형태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실험한 결과가,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맨 처음에는 그린, 즉 조류인데요. 녹조류예요, 녹조류. 그 다음에 가운데 두 번째가 이제 홍조류, 바다 이제 생물들이죠. 그리고 뒤에가 이제 갈조류를 가지고 걔네들을 갖다 이제 분석한 거예요. 걔네들의 성분들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녹조류일 경우, 그 다음에 홍조류인 경우, 갈조류인 경우. 갈조류 같은 경우가 이제 푸코산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조금 이제 성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거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의 함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띠가 거의 유사한 형태로는 나타나고 있죠. 비슷한 높이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뭐를 갖다가 이제 하게 돼요. 관찰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관찰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관찰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UV를 갖다가 이제 쪼이게 됩니다. UV를 쪼이게 되면은 그게 이제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가 위치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표시를 해놓게 되고요. 그 UV를 쪼이는 방법 중에는 저렇게 손으로 들고서 쪼이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아예 장치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연필로 위치도 이제 그리게 되고, 그리고 U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UV를 통해서 보고, 또 UV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발색 시약을 갖다 이제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타내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시간이 꽤 됐네요. 조금 2교시에 다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